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희 국장입니다. 오늘 태희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대표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경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지난 7월 15일에 발생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유가족 분들은 그날 그 자리에서 지금도 아픔을 겪고 계실 텐데요. 지금 유가족 분들은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십니까? 그 참사가 7월 15일 날 발생됐고 이제 9월 1일이 이제 49제가 됩니다. 네. 7월 15일에 아직도 사시는 유가족 분들이 좀 계세요. 갑자기 이제 가족을 잃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그리움이나 이런 그 울분을 참지 못하시고 심리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나마 좀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좀 나은 편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그 동굴에서 못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받는지 저도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상으로 좀 회복하기 위해서 각자 이렇게 노력을 좀 하고 계신데 일단 고인들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네. 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재산이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셨던 업무들, 이런 것들도 양수를 좀 해야 되는 게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런 채무 관계도 남아있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걸 좀 정리를 좀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유족협의회에서는 일단 그 살아생전에 돌아가실 때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때 뭐 CCTV나 동영상이 이런 게 정확히 남아있는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유족분들 일부에서는 살아생전에 돌아가실 때의 상황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일단 우리 검찰이나 이쪽에 진정서나 고소고발을 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 14분이나 돌아가셨겠고 또 인재이고 관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충격이어서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요. 저희가 못 여쭤본 게 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14분 중에서 이 청주 시민들이 좀 많은가요? 14분 중에서 한 3분의 2, 7, 8번, 10분 정도 청주 시내 분이고 나머지 4분 정도는 타지에 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세종시에서도 오창이나 이쪽으로 이제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갑자기 놀러 오셨다가 여행 오셨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으셔가지고 주로 사시는 부분들이 세종시, 대전, 그리고 안양, 그리고 뭐 서울, 충주 이렇게 좀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청주 시민들도 많으시고 또 여기에 이게 왔다가 또 변을 당하신 분들이 상당히 안타깝고 특히 그 747번 버스 타셨다가 변을 당하시는 바람에 또 그 젊은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젊으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일단 뭐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좀 젊으신 분들은 좀 한 4분 정도가 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일하시러 가시던 어머님 분들, 그리고 자가용에서 사신 분들은 거의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주로이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 분향소가 지금 청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있는데, 이게 이제 9월 1일까지만 운영되는 겁니까? 9월 1일 날이 49제다 보니까 그날로 마지막으로 이제 종료가 되고요. 추가로는 저희가 뭐 다시 분향소를 좀 시청하고 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걸 좀 일단 궁금한 사항들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사본부가 이제 꾸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압수수색도 뭐 대대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됐고,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도 막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유가족 협의회 측에서 알고 있는 상황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언론상에서 나오는 내용 이하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상래 청장이 교체가 됐다는 뭐 저희도 뭐 내용만 행복청장 저도 이제 언론사 통해서 좀 들었고요. 뭐 공무원들 뭐 30여 명을 검찰 수사에 의뢰했다는 내용만 있고 솔직히 말해서 누가 어느 팀이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의뢰가 됐는지도 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8월 말까지 해서 수사 대상자를 소환을 하겠다라는 내용만 저희한테 좀 알고 있고, 그 생존자분들 일부 중에서 생존자분 일부 분들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원들이 소환 조사가 지금 들어갈 것 같고, 그 8월 16일 날 국회 행안위에서 일단 이게 파행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 용해인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오종 참사
그 긴급 구조 통제단 가동 시점이 좀 변경 보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적을 보고서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그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추가로 검찰에 고소를 좀 할 계획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유가족 협의회도 뭐 도지사, 청주시장 네. 등을 이제 고발을 했고, 네. 또 생존자 협의회 측에서 이제 고소를 했고, 네. 시민단체도 고발을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이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서 이제 고발인 조사 같은 걸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시민단체에서 한번 저희 유족협의회에서 한번 그리고 생존자분들께서 또 한 번 해서 고발 2번에 이제 고소 1번이 지금 진행이 됐는데 네. 실제로 검찰 쪽에서는 이제 접수만 됐다는 문자만 접수됐지 솔직히 뭐 소환 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지금 이루어진 상태는 없습니다. 아,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예. 네. 아마 요번 주부터 된다고 하시는데 저희 유족들은 그 당시에 저희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크게 좀 배제가 될 것 같고 그 생존자분들은 실질적으로 가서 이제 생존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그때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물어보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그 유가족 협의회 측하고 생존자 협의회 측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하고는 한번 만나보신 적이 있어요? 아, 일단 저는 그 살아생전에 마지막 가신 고인분들에 대한 상황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이제 생존자분들을 직접 만나 뵀는데 생존자분들도 너무 이제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셔가지고 직접 못 물어보시고 그 자리도 나오시는 분들이 좀 한정적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만 만나 뵙고 나머지 유족분들은 생존자분들을 좀 만나 뵙지는 못하세요. 왜냐하면 일단은 유족분들은 일단 살아서 돌아오셨으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한 좀 서로가 좀 처지가 틀립니다. 말씀을 나누기가 좀 어려우시겠죠?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존자분들도 저희한테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저희도 일단은 살아오신 분들이니까 그나마 좀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니까 유족분들은 그분들하고 이렇게 연대나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자꾸 이제 무슨 상황이 어떤지를 여쭤보는 거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한데 이제 그런 이제 사건에 대해서 유가족 측에서도 그렇고 진상 규모, 규명, 책임자 처벌 이런 거를 강조해 오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가장 큰 이유, 유가족들의 이제 입장은 왜 무엇인가 이게 궁금하기 때문이에요. 아, 이제 참사라는 게 뭐 일단 사고랑 참사랑 차이가 좀 분명히 극명히 좀 나뉜다고 보고요. 4.16 그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최근에 발생된 그 작년에 10월 29일 날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참사가 계속해서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들은 전혀 이제 움직이는 게 없겠죠. 대표적인 거 이번에 오송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전날에도 호소 경보가 경보가 발생이 돼도 뭐 방지 시스템이나 이런 절차, 그다음에 통보, 통제도 안 돼 있었고 아예 각 기관 5개에 대한 기관들이 전혀 아주 뭐 무능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기관이라도 한번 나와서라도 한 번이라도 봐주고 짚어줬으면 이렇게 14분이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지 않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일이 발생이 되더라도 발생되고 나서 사후 조치를 저희가 한 달 동안 저희 지켜봤을 때 전혀 이태원 가족분들하고 얘기해봤을 때도 동일합니다. 발생이 됐을 때도 각각의 저희 가족들이 어디에 안치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다 연락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구한테 연락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기다리세요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발생했던 참사에 대비해서 각각의 이런 재난 구조 뭐 시스템이든 이런 그 매뉴얼이든 백서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가동이 안 되고 뭐 심지어는 뭐 그 미호 강의라는 게 그게 책임 권한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관리 주체인지도 모르고 이제서야 공무원들이 알았다고 말을 들었을 때는 참 암담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봤을 때는 지금도 보면 뭐 30여 명을 조사하는 것들 보면 거의 다 하위직 공무원들이시고 경찰 마지막 하위직 경찰분들 현장 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피해라기보다는 책임을 지고 뭐 일선에서 물러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그 중대 시민재해로 최고 자리에 계신 권한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저희가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 뭐 도지사나 일단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그분들은 가장 뭐 경제적인 측면, 기업 유치나 아니면 문화적인 활동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치우쳐 계시더라고 활동하시는 것들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기본적인 안전이나 보건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으신 분들이 좀 중압감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사전 점검을 하시든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게 좀 더 저희들한테는 앞으로 국민이든 저희 모든 시민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저희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번에 그 참사 이후에 뭐 분향소 설치 또 시민 분향소로 옮겨가는 과정 이런 거 볼 때 네. 그 유가족들께서 상당히 그 아픔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사진으로 보니까 그 위패인가 이런 거 막 그 바닥에 막 거의 내동댕이 져 있는 것처럼 네. 보였고 또 한쪽 귀퉁이에 뭐 처박혀 있다시피도 했고 네. 또 뭐 어디 보니까 이렇게 지원 나온 분이 뭐 인터뷰 같은 것도 좀 뭐 이렇게 통제라고 할까? 네. 그런 식으로 발언도 하고 그랬다고 하고 뭐 지사나 시장의 태도나 이런 거 볼 때 뭐 사법 처리는 두 번째고 그 유가족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실 때 네. 이분들의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도지사나 시장은 뭐 사죄를 한다고 하세요. 계속 뭐 도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나뵈서 직접적으로 사죄도 하시고 서한을 보내서 가지고 이런 애로나 위로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게 과연 저희 유족분들한테 얼마나 좀 더 그 위로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도 또 말씀도 좀 잘못하신 것도 있으시고 뭐 도지사님께서는 그날 말씀하실 때 괴산에 계실 때 고송이 한두 명 돌아가셔서 본인은 거기를 안 가도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자리에 계셨던 우리 유족님은 그 한두 명에 대한 유족분이 계셨거든요. 어떻게 한두 명이든 두 명이든 간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냐 그런 그 감정적인 내용도 좀 표현을 좀 하셨고 일단은 뭐 저희들은 그 뭐 도지사님들이 계속해서 소통을 하자고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진정성이 좀 보이지는 않으세요.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왜냐하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시니까 이런 마음에 와닿는 부분도 틀릴 거고 저희 유족들에게 와닿는 부분하고는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솔직히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분향소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대통령 서거나 이런 게 했을 때 보통 3일에서 7일 한다고 하길래 제가 그러면 저희는 제일 7일을 해주세요라고 해서 7일을 했었던 내용인데 그 알고 보니까 이제 세월호 때는 한 230여 일 이상을 그 도청에서 분향소 운영했다고 해서 왜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을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그 공무원분도 그쪽 담당이 아니셨거나 성격이 틀리니까 이제 얘기를 안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하고 이제 도청에 대한 이 시처 분향소를 연장하는 부분도 본인들이 먼저 이렇게 좀 저희 그 유족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게 아니고 꼭 저희가 요청을 해야지 일정을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시민 분향소 위치를 잡아주시고 이런 형태다 보니까 빨리 잊혀지기만을 기다리시고 계신 것 같은 뉘앙스가 좀 많이 느낌이 아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네. 위로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그렇죠. 마지못해 요구하면 네. 마지못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그런 게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굉장히 심적으로 어려우실 텐데 네. 말 못할 고충 또는 고민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유가족을 공격하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지만 네. 눈빛이라든지 그런 느끼시는 것들 속에서 고충들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말씀하실 게 좀 있으신가요? 있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유가족하고 이제 생존자분들은 좀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근데 네. 생존자분들은 제가 만나봤을 때 그쪽에서 이제 차나 본인들이 이제 어렵게 이제 돌아오셔서 차가 이제 수몰이 되고 못 쓰는 경우가 있어서 빨리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십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금전적인 부분을 프레임을 씌워서 저희 유족분들한테까지도 돈을 바라는 게 아니겠냐.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지금 이제 돈을 더 받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일단 그 언론상에서 이 재난지원금 그리고 이런 보험금 관련해 가지고 최대 1억에서 2억까지 나온다라는 내용들이 벌써 보도사항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보시고 유족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돈 많이 받아 좋겠네 이렇게 진짜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씀 하시는 분들도 저희 유족분들이 계속 말씀하시고 그럴 때는 참 마음이 아프답니다. 저희가 돈 받으려고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좀 서슴없이 말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셔서
좀 마음이 아프고, 가장 좀 마음이 아팠던 거는 이제 저희 조카가 이제 그쪽에서 그 동영상을 찍어서 네. 이제 친구들하고 공유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아, 돌아가신 조카가요? 네네네. 그런 걸 이제 친구들하고 공유를 해서 지금 버스 안에서 물 차는 부분들을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SNS에 공유를 했는데 거기에 댓글 달리는 거 보면 그런 시간이 있으면 탈출하지 왜 저러고 있냐 이런 식으로 테러 아닌 테러를 하시는 분들 보시면 좀 너무 난감하죠. 아, 정서적으로 저희가 교감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을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구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댓글에 대한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솔직히 이제 유족분들도 좀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가급적 보지 말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네. 그 작은 말 한마디, 그냥 네. 뭐 농담 삼아 하는 말 한마디도 네. 유족들에게는 엄청난 그렇죠. 그 충격과 그런 그렇죠. 화살이 돼서 날아갈 수 있을 건데. 예, 맞습니다. 특히 그 돈 얘기는 왜 자꾸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재난지원금에 대한 분들 그 금액이 나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도청이나 시청에서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걸 다 합치고 뭐 기탁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재이연금 뭐 각 그 기업들이 내는 이런 글쎄. 그런 것들을 다 합치면 2억이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성금이 이렇게 예. 된다라는 이제 단순한 거를 그쵸. 자꾸 거기다가 이제 갖다 붙이는 겁니다. 갖다 살을 붙여가지고 얘기를 예. 하니까 이제 유족들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근데 맞습니다. 유족분들 중에서는 솔직히 이제 돌아가신 분이 채무가 더 많으신 분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받았을 경우에 다 그쪽으로 채무를 변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뭐 상황마다 다 가족들마다 틀리기 그렇죠. 때문에 좀 어떻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추모문화제도 열리고 9월 1일 되면은 그 49제 네네네. 하고 또 그 문화제도 그때도 또 열린다면서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간이 좀 지나고 있고 또 가을 되면은 또 뭐 이런저런 일들도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네. 뭐 잊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유가족 협의회 측은 앞으로 이제 활동을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유가족 협의회는 어떤 이제 계획을 좀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49제를 먼저 좀 치르고 좀 나고요. 그 다음에는 유족협의회하고 저희가 시민연대 분들하고 같이 뭐 진상규명이나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처벌 촉구 뭐 이런 선언 활동, 그 다음에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 뭐 토론회,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는 저희가 참석을 할 거고, 네. 그 다음에 언론기구, 그 다음에 검찰 기소도 좀 촉구를 좀 할 계획입니다. 피켓 시위도 좀 해야 되고요. 너무 빨리 좀 잊혀집니다. 왜냐하면 잼버리에 대한 그 네. 사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묻지마 칼부림 같은 게 지금 발생하다 보니까 오송 참사가 빨리 좀 잊혀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그 검색을 해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좀 그런 활동 좀 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도청이나 이쪽에서 좀 제시하는 부분인데 추모 활동을 좀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당장은 저희 유족들이 마음의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뭐 추모 활동이든 음악회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도청이나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청주시 의회가 열렸어요. 네. 근데 박승찬 의원이 발언하는 거 듣다 보니 청주시장이 아직까지 유가족들하고 안 만났다고 하던데. 예, 그런가요? 저희 일단 그 장례 치를 때는 오셨다고 하는데 일단 만나신 가족분도 계시고 그리고 2주 전, 3주 전부터는 일단 시장이 만나자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유족들이 이제서야 왜 만나냐, 마음대로 상처 입고 다 입었고 도지사님도 충분히 다 만났고 근데 시장은 이제서야 뭐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우리랑.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고사를 했었는데 조만간에 이제 만날 계획입니다. 네. 네. 그래 만나는 것도 네. 일단 만나는 이유는 일단은 그 버스는 버스에 대한 그 노선에 대한 변경 그리고 버스 운송회사의 관리는 시청에서 네. 모든 주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에서 가장 많은 분이 좀 돌아가시다 보니 왜 버스가 글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좀 해명이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시청도 찾아가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서는 수사 중이라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본인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추측성 답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또 오해의 소지가 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내용을 좀 절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도 나고 그리고 시장님한테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런 재발den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좀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송 참사를 계기로 해서 김영한 도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도 지금 벌어지고 네. 있습니다. 네. 뭐 주민 소환 운동의 성패 뭐 이런 걸 여쭤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김영한 지사 네. 여기서 충북도에서는 가장 책임 자급이고 네. 도지사이니 네.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해서 유가족 대표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네. 뭐 김영한 지사 말고라도 네. 뭐 다른 정치인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도지사님은 지금 추모에 좀 집중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추모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을 잊지 않기 위한 추모 활동을 좀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일단 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왜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제도적인 변화가 뭘 꾀하고 계신지는 저희가 듣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그런 제도적인 그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계획은 뭔지를 직접적으로 들어보지를 못했고, 두 번째는 이제 진상규명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을 그냥 검찰한테 그냥 던지고서 검찰에서 알아서 해주겠다라기보다는 어차피 도지사나 시장님은 그 각 행정에 대한 최고 수장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나름대로의 자체적인 정화 능력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만큼 권한이나 책임이 있으신 분들이면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할 수 있을 거고, 뭐 진상규명위원회를 열어서라도 검찰이 아닌 본인들이 조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조사한 결과가 이렇습니다라고도 저희 유족들한테는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전무하게 안 하시고 그냥 오로지 검찰에 의한 수사에 우린 거기에 따르겠다라는 형태로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시니까 좀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그 부분은 제가 누차 뭐 도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도 그런 의지나 이런 부분은 좀 없으세요. 예,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만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접수된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마지막으로 이번 참사 참 안타까운데 그 국민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유가족 대표로서 네. 하실 말씀이 좀 적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네. 차분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청주 시민이든 도민이든 국민이든 저희 한국에 사시는 모든 국민들은 일단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누리지를 못하시고 운명을 달리하신 상황을 보니 이런 정부가 아직도 선진국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후진국형 참사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이면을 봤을 때는 그 수많은 부서들이 전혀 연계나 이런 시스템적 보완이 안 되고 제대로 가동 안 된 걸 봤을 때는 솔직히 참담하고 좀 억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참사가 저희들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인터뷰를 할 때 한번 12구 참사 때 오셨던 대표님이 오셨더라고요. 그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희가 다른 참사 가족을 만나서 또 이렇게 위로를 하는 모습을 그냥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진짜 실질적으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저희 뭐 도지사나 지사님들이 선출직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솔직히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선출직이든 누가 다른 분이 오시든 간에 안전하고 보건에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먼저 좀 우선시 하셔서 뭐 점검을 하시고 먼저 챙겨가지고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제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경구 오송 참사 유가족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눴는데요. 대표님이 직장 생활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점심 식사도 못 하시고 이렇게 인터뷰에 나와주셨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